오늘날 개발도상국에서 당뇨병이 급증하고 있는 이유도 태아 프로그래밍으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굶주렸지만 정작 태어난 이후에는 빠른 경제 성장만큼 먹을 것이 넘쳐났기 때문이죠. 이것은 네덜란드의 전쟁 시기에 뱃속에 있었던 태아가 해방 이후에 겪었던 상황과도 비슷합니다. If the fetus was born in a famine situation, but the war was not there anymore, so there's no famine, so it's not well adapted, but it's maladapted. So there's a mismatch between the prenatal and the postnatal environment. 태아 프로그래밍은 과거 비만의 원인이 유전 또는 환경이라고 믿어왔던 의사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Programming is the idea that things can occur in fetal life that stay for the life of the offspring. That doesn't mean that that's always the case, but that's what the programming refers to. 좀만 더. 아기의 우렁찬 울음소리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2년 우리나라 출산율이 1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반가운 뉴스가 들립니다. 그런데 갓난 아기들이 모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독 조용한 곳이 있습니다. 이곳은 선천적인 질병이 있는 아기, 그리고 미숙아와 저체중아들이 치료를 받는 곳입니다. 저체중아의 경우 소화 기능이 미숙하고 신경 발달에 장애가 많아 당분간은 집중 관찰을 받게 됩니다. 또 한 명의 저체중아가 치료실로 향합니다. 이 아기도 앞으로 건강한 부모와는 달리 원치 않은 길을 가게 될까요? 다시 말해, 운명은 이미 결정된 것일까요? 이화여대 연구팀은 앞서 9년간 보관해온 100여 명의 아이들의 제대혈을 분석해보기로 했습니다. 저체중으로 태어난 아기들과 보통 체중으로 태어난 아기들의 DNA를 비교하기 위해서입니다. 분석 결과 저체중으로 태어났지만 이후 비만이 된 아이들에게서 특정 유전자의 기능이 차단돼 있다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POMC 유전자는 지방세포를 분해하는 유전자인데 이 유전자의 기능이 차단되어서 지방세포를 분해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지방대사가 원활하지 않아서 아기가 나중에 태어나서 성인이 되면 비만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됐던 것은 바로 POMC라는 지방세포를 분해하는 유전자로 이 유전자의 기능이 차단되어 비만을 막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누구나 갖고 있는 유전자가 특정 아이에게만 기능이 꺼져 작동하지 않았던 걸까요? 보통 컴퓨터에 우리가 파일을 저장하게 되면 0하고 1로 된 기호로 저장하듯이 우리 DNA는 GATC라고 하는 4가지의 기호를 가지고 저장하게 되겠습니다. G, A, T, C. DNA를 구성하고 있는 이 염기가 유전 정보가 들어있는 곳이죠.
근데 최근에 그 기호를 분석하다 보니까 그 기호 중에 하나인 C가 메틸기라는 것이 붙어있는 C가 있고 안 붙어있는 C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DNA가 만들어질 때부터 사용되는 것은 아니고 환경의 조건에 따라 가지고 그 메틸기가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 현상을 알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DNA 메틸레이션 현상이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유전은 유전자 자체보다는 오히려 작동 방식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쉽게 말해 유전자가 있더라도 메틸기가 붙으면 해당 유전자의 기능이 멈추게 되는 것이죠. 지방세포를 분해하는 POMC 유전자가 작동하지 않는 것도 바로 메틸기 때문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을 태아가 선택했다는 사실입니다. 쉽게 말해 뱃속에서 굶주림을 경험했던 태아가 걱정할 일은 배고픔이지 비만은 아니죠. 따라서 필요 없어진 유전자의 기능을 꺼버린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저체중으로 태어나 점차 비만해지는 이유였습니다. Genes is one information, but to read the genes is another information. And which genes are read to what extent, that depends on switches. They switch on, yes, read this, or switch off, no, don't read it. And that is epigenetics. 이제 부모로부터 받은 유전자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기존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바로 후성 유전학이 발견한 유전자 스위치 때문이죠. 최근 생명공학 분야에서 후성 유전학을 접목하려는 시도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연구가 진행될수록 생명의 신비에 더 가까이 다가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 혁신적인 발견이 없었다면 우리는 모든 질병의 원인을 유전에 의한 가족력 혹은 생활 습관 탓으로 돌렸을 것입니다. Epigenetics has been around for a long time, but is only recently has only recently gotten the attention that it has gotten, because now we have techniques for measuring those changes. 후성 유전학에서 가장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는 분야가 바로 태아 프로그래밍입니다. 이를 통해 그동안 베일에 쌓여있던 자궁 속 태아기의 신비가 서서히 밝혀지고 있습니다. 더불어 미래의 삶을 예측함으로써 위험에 좀 더 대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는 곧 우리가 운명을 바꿔나갈 수 있게 되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임신 8개월에 접어든 김지화 씨. 둘째 아기를 갖기까지 남다른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벌써 몇 시간째 가다서다를 반복합니다. 무엇을 먹는 것이 뱃속 아기에게 좋을까요? 신경이 예민해지다 보면 때론 그 자체가 스트레스로 다가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만큼은 제대로 준비해야겠다고 마음을 굳게 먹습니다. 김지화 씨가 음식에 대해 유독 까다로운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탁탁 소리가 나야지. 아직 공부하는 것도 아닌데.
결혼 후 첫 임신이 유산으로 이어졌고 그 후 어렵게 얻은 아이마저 다리가 휘어지는 병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난 건강한데 왜 우리 애만 다리가 뭐 이렇게 나와가지고 정말 저러다가 안 고쳐지면 어떡하지 그러고 많이 울었죠. 조리원에 정말 많이 울었어요. 그것 때문에.